A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이를 CPU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물리계통은 아날로그 신호로서 존재를 하며 이것을 CPU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가 ADC입니다. 디지털 숫자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CPU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 아날로그 신호를 오프앰프를 거쳐 이득을 조정하거나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여 CPU로 입력하게 됩니다. 필요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한 뒤에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한 경우 DAC를 거쳐 오프앰프, 다음 액추에이터로 아날로그 신호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전력 변환의 경우에 PWM 신호를 PWM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액추에이터 쪽으로 어떤 파워를 전달하게 됩니다. CPU에서 IO 포트를 이용을 해서 램프 등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쪽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다시 CPU 쪽으로 교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피드백 요소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다음과 같이 어떤 속도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세크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 아날로그 신호와 다르게 어떤 샘플링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샘플링 주기가 1초인 경우를 예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어떤 측정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눈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CPU 같은 디지털 소재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아날로그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continu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은 시간이 불연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discre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샘플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며 CPU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클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속이 아니게 됩니다. 값의 차이도 있습니다. 값은 아날로그 값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0km로 달렸다. 근데 60.12km로 달렸다. 세크로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60km를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변환한 값을 디지털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이진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수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퀀터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 자리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자화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 노이즈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에 어떤 외부의 노이즈가 실려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굉장히 강합니다. 일령의 데이터를 이진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직 회로에서 3.5V에서 5V 사이를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50 사이를 로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드는 구간에서는 어떤 노이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끊기지 않고
화면이 지직거린다든지 이런 노이즈 분을 가지고 있으나 디지털 부분에서는 완전히 영상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AD의 변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전 처리로 필터, 게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펜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샘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클럭이 들어가게 되면 이 스위치가 닫히면서 캐패시터에 이 아날로그 전압이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샘플이 된 이후에 이 스위치를 다시 열물어서 여기 캐패시터에 충전된 값을 홀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샘플 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ADC 내부에 있는 양자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변환한 디지털 값은 CPU에 사용하면 클럭을 이용을 해서 시간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되죠. AD 컨버터를 선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성능 부분과 오차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능은 부대능과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대능에 따라서 얼마나 정밀한지, 또 양자와 오차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인지 느린 속도를 가져도 되는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AD 선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와 분해능은 둘 다 만족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AD 변환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것은 분해능이 높은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차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자체의 신호의 노이즈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디지털 컨버전을 이용할 때 디지털 부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얼마나 선형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지, 또는 옵셋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AD를 선정하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구조는 브래시 타입, SAR, 델타 시그마 타입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환 비트 수는 분해능과 양자와 오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변환 속도는 SPS, 샘플 퍼 세크 혹은 샘플링 레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AD 컨버터가 CPU 내부에 있는 경우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다른데, 외부에 있는 경우는 병렬 통신, 8비트나 16비트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직렬 통신, SPI 혹은 I2C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됩니다. 오차는 옵셋, 게인 오차, INR과 DNR이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입력 전압 범위와 극성 부분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앰프나 필터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해능은 8비트, 10비트 이런 식으로 비트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의 8성은 256입니다. 따라서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10비트인 경우에 약 1000, 12비트인 경우에 4000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게 됩니다. 예로 3V를 측정하는데 12비트의 분해능을 가진 AD를 사용하게 되면 4095의 분해능을 가지게 되므로 약 0.73mV로 우리가 분해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 1mV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 이 분해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은 노이즈와 각종 오차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2비트 분해능이 4095였지만 INR과 우리가 게인,
옵셋 등 노이즈에 따라서 한 2비트 정도는 실제적으로 좀 무의미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변성시킬 수 있는 그게 한 1000 정도, 1000분의 능 정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D 컨버터의 그 아키텍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플래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해능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매우 빨라요. 가격은 조금 고가입니다. 그 다음 SAL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2비트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1메가 정도 샘플이 가능하고 저가로 CPU 내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 16비트 이상의 레졸루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가 타입이 제법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는데 가격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 타입도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그리고 분해능도 어느 정도 그 플래시 타입보다는 좋고 속도는 플래시 타입보다 약간 낮지만 굉장히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AD 컨버터입니다. 델타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분해능은 높지만 저속이고, 그 다음에 SAR 같은 경우에는 한 높은 경우에 5에서 10메가 정도.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한 200메가 샘플링 정도. 이 정도를 12비트 레이트에서 보통 가지게 됩니다. 플래시 타입의 ADC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입력 신호는 Vrefer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V를 입력을 하고 저항이 동일한 저항을 쭉 연결을 해서 1V씩 디바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신호가 4.1V가 인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된 신호와 여기서 기준 입력 신호를 나눠서 비교기에 되어 있는 신호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게 됩니다. 5V부터는 0으로 표시가 되며 4V에서는 4V 이하 부분에서는 1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는 7개의 0에서 7까지의 숫자를 표현을 하므로 우리가 디지털 코드는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0, 1, 0, 0이기 때문에 4비트면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 2, 4기 때문에 숫자 4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클리어 코드는 4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엔코더입니다. 디코더가 아니고 이 디지털 입력 포트 입력 부분을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엔코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래시 타입 ADC는 원리가 간단해서 변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은 분해능 비트 수와 동일한 비교기 및 전압 분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로 8비트 같으면은 256개의 비교기를 필요로 하면서 저항도 여기에 맞춰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디지털 IC에서 정밀한 저항을 설계를 해서 구현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낮은 분해능,
보통 한 8비트 정도를 사용하게 되며 변환 속도는 한 100메가 샘플부터 한 1기가 샘플 정도까지 고속의 특성을 가집니다. SAR A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신호는 샘플 홀더를 거치게 되며 샘플 홀더에서 샘플된 값은 컴프레이트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기준 입력 신호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MSB 비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Vreference의 절반인 값 2분의 1의 값을 컴프레이트로 집어넣어서 입력과 Vin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분의 1 Vreference와 Vin의 값을 살펴보니 컴프레이트의 값은 1로 표현이 되며 MSBit는 1로 셋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트는 2분의 1과 1의 Vreference 사이의 4분의 3과 4분의 1 전압을 인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MSB 비트의 값이 1이기 때문에 4분의 1 값은 필요 없고 4분의 3의 전압 입력 값을 비교기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인 여기 전압과 Vin의 전압을 비교를 했을 때 1의 값으로 셋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8분의 7의 전압값을 인가를 했습니다. 8분의 7의 전압값과 V 입력의 전압값을 비교를 해보니 이때 컴프레이트의 값은 0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트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값하고 이 중간값에서 요 위에 것은 필요가 없으므로 16분의 13의 기준 입력값을 컴프레이트 쪽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과 Vin을 비교를 하니까 1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나머지 비트를 측정을 하니 다음과 같은 그 출력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데이터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SIR은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uccessive는 연속적인 근사값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여기에서 이 나머지의 제로 부분 중간값 입력을 하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식이 SAR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클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비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8비트의 8개의 클럭을 필요로 하게 되며 주변 장치의 젤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사이클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ADC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ADC의 데이터 시트를 샘플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12비트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버터 타입은 12클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샘플 레이트는 약 100kg 샘플 퍼 세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C의 정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Differential Non-Linearity는 DNL로 표현되며 Integral Non-Linearity는 IN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SB 이 비트는 LSB 최소 가장 작은 비트에 약 1 정도를 인테그럴 리니얼리티, 난 리니얼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 플러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2,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NL 같은 경우에는 약 1비트 정도, 그 다음에 offset 에러는 3값, 숫자로 3이죠. 개인 에러는 약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특성 오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와 오차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아날로그 입력이고 Y축은 디지털 출력입니다. 3비트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0부터 7까지 디지털 숫자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표현되는 것이 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해능이 작기 때문에 그 양자와 오차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자와 오차가 약 1SB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의 그 디지털 값을 변화하는 그 기준 값을 그 이쪽 그림을 비교해서 한 0.5 LSB를 시프트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비교되는 값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LSB 양자와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프트 된 그 AD를 사용하게 됩니다. DNL 특성과 INL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L은 Differential Non-Linearity고 INL은 Integral Non-Linearity입니다. 비선형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부분이 그 원래 이상적인 그 AD 컨버전의 그 특성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그 칩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문제성을 가지죠. 그래서 기준하는 비교 자체의 전압값이 뭐 0.5 정도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차를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0.5 정도의 오차를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쭉 누적되다 보면 그 오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적산치 non-linear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누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최대 뭐 1.2 LSB가 기준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1.2 LSB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옵셋 에러와 게인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에러는 0전압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출력되는 디지털 값이 0이어야 되는데, 이 0이 아니고 8분의 1과 8분의 2의 그 사이에 어떤 전압값을 가질 때 우리가 출력값이 1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의 그 Y 절점 혹은 X 절점 부분으로 그 벗어나는 경우를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인 에러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에러는 그 옵셋이 지금은 제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 커졌을 때, 최대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디지털 값이 많이 좀 벗어나 있죠. 지금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다른 것을 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울기의 오차가 게인 에러입니다. 그래서 옵셋 부분이 지금 그 점선인 경우에 실제의 경우고, 이상적인 경우고, 녹색인 경우에 그 제로 부분에서 그 벗어난 부분을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 부분을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시프트 시켰고, 이 부분이 게인 에러입니다. 근데 실제상으로는 이 녹색 부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풀 스케일 에러는 이 옵셋 부분하고 게인 에러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풀 스케일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DNL, INL, 그다음 옵셋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IC마다 조금씩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에러, 옵셋 에러로 크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옵셋은 측정을 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아이디얼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그럼 실제로 얻은 기울기를 M2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M1에 M2를 나누어서 X와 Y의 출력값을 가지도록 게인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셋은 이 출력 부분에서 플러스 지금 알파의 옵셋 부분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